번째인데요. 확장성을 가져라. 실쓰기에 있어서요. 확장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은 것은 크게, 큰 것은 작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참깨 하나 속에 태양이 몇 개 들었냐고 내가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365개의 태양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이제 뻥이 심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큰 태양도 아주 손톱보다 적은 깨알 속에 들어있거든요. 작은 것은 크게, 큰 것은 작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 관심을 둬라 그랬거든요. 이 사소한 것,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사소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시 소재로 가져오면 성공할 확률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확장성을 크게 가진 시 한 편을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명왕성어 퇴출입니다. 최호련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네, 명왕성어 퇴출 인율이 우주도 신간도 진화하고 있으니 비대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의 문제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고 구겨진 넥타이를 맨 당신이 들어선다. 책상에 있던 자리에 별자리로 빛나는 건 떠다니는 먼지들뿐.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어정쩡한 자세로 종이컵 속 회전하는 커피를 본다. 당신과 우리의 거리만큼 옆자리의 동료와도 멀어져 버린 당신. 자신을 행성이라 믿었던 날들은 이제 어디서 찾을까?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당신은 은하계를 둘러본다. 무엇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을 궤도를 이탈하진 채 견디어냈다. 아주 먼 우주 이름으로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 아, 네. 명왕성어 퇴출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명왕성이 외소행성으로 해서 134340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네. 태양계 9번째 행성인데요. 그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거를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행성에서. 그래서 이제 퇴출을 시켰는데 은하계에서 퇴출을 시켰고 여기서 또 시에서 보면은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이 또 퇴출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은유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확장성을 가져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도 신간도 진화하고 있으니 항시 진화하죠. 우리 사람도 항시 진화합니다. 그래서 신간, 새로 나온 책 이런 모든 것을 신간이라고 하는데요. 우주도 진화하고 신간도 진화하고 생각도 진화하고 모든 걸 진화합니다. 비대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의 문제다. 진화를 하고 하지만 비대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진화한 것들이 대부분 예를 들면 시계를 보더라도 적어집니다. 자꾸. 또 그리고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어요. 태양은 여전히 뜨겁고 구겨진 넥타이를 맨 당신이 들어선다. 구겨진 넥타이. 그러니까 태양은 뜨겁다는 것은 우리 일터, 먹고 살기 위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넥타이를 올바로 멜 수 없죠. 목이 숨이 조이니까 넥타이를 좀 풀고 구겨지기도 합니다. 책상에 있던 자리에 별자리로 빛나는 것은 떠다니는 먼지들 뿐. 책상에 있던 자리. 내가 직장 다닐 때 책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출을 당하니까 책상이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먼지들만 떠다닌 거예요. 예를 들면 명왕성은 행성에서 퇴출을 당했지만 명왕성은 그대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퇴출을 당하면 그 자리는 사람은 없고 먼지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어정쩡한 자세로 종이컵 속 회전하는 커피를 본다. 어정쩡한 자세로요.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커피나 들여다보고 또 남은 거 있으면 돌려가지고 그 밑바닥에 고인 것들까지 싹 먹는 거죠. 마시는 겁니다. 당신과 우리의 거리만큼 옆자리의 동료와도 멀어져 버린 당신. 명왕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퇴출을 됐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한 직장에서 퇴출이 되거나 그러면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 영원히 상관이 아니에요. 예. 옛날 생각만 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내가 뭐 과거에 시청 과장이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저게 뭐 내가 뭐 과장일 때 저기 코올리게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데 그분이 코올리게로 그 입사했던 분이 지금은 과장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입니다. 자신을 행성이라 믿었던 날들은 이제 어디서 찾을까? 없어요. 내 자리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간. 다 들어갔는데 돌아갔어요. 나는 은하계를 둘러보는 거예요. 조목하니. 하늘의 별만 보는 거죠. 무엇도 변하지 않았죠. 오늘을 궤도를 이탈하지 않은 채 견뎌냈다. 직장 나가는 것처럼 견뎌낸 거예요. 마음으로만. 여기서 궤도라고 했잖아요. 궤도입니다. 오타예요, 이게. 예. 궤도로 해야 됩니다. 아주 먼 우주 일임으로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대요. 명왕성이 퇴출됐다 해서 우리가 슬픕니까? 예. 요즘은요, 자신에게 관계없는, 예를 들면 아프간 이 텔레반한테 다시 함락당했다. 우리 슬픕니까? 안 슬퍼요. 네. 명왕성이 퇴출났다 해서 우리 안 슬퍼요. 물론 그 중에는 슬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안 슬픕니다. 이 시를 보면요, 시간과 거리의 확장성을 명왕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퇴출되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네, 직장에서 퇴출되거나 동네에서 뭐 잘못해서 퇴출되면요, 그 존재는 그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과 행성과 어마어마한 그런 그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괴리를 그 시적으로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 다시 하나 좋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숨이 붉어지는 방입니다. 숨이 붉어진대요. 우리 숨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숨도 있을 거고 또 생명이라는 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면 살수록 호흡하면 붉어진대요. 이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숨이 붉어지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숨이 붉어지는 방인데 여기서 언뜻 보면은 향이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동도 가면 동백꽃이 있죠? 아마 제가 볼 때 동백꽃을 보고 쓴 것 같아요. 이게 동백꽃. 이게 숨이 붉어지는 방이잖아요. 꽃방. 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시를 보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마을에서는 볕이 붉은 것들 몇 마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볕이 붉은 것들이니까 수탉이든 뭐 그런 것들 닭이잖아요. 볕이 붉은 것들이니까 지금 몇 마리가 사라졌어. 그러면 뭐 우리가 무슨 오소리가 물고 가거나 뭐 다른 사기 물고 가거나 그랬겠죠. 지붕에 발자국 찍힌 것을 보아 수컷은 아니고 암컷이라고 했다. 뭐 여우겠죠? 여우 발자국이겠죠. 붉음과 어둠의 경계에 산다는 동백이라는 소문만 들었어요. 제가 설명한 것이 맞았네요. 예. 저는 사실 이건 몰랐습니다. 동백입니다. 여우는 향이람 염주를 몰고 천년을 내딛고자 했다. 여우는요, 염주를 물었다는 것은 어떤 경이잖아요. 경전. 예를 들면 득도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들 풍경 속에서 헤엄칠 때마다 진 뭉그러진 입술과 타담한 향기가 절벽을 키우고 있다. 상당히 어려워요. 몇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고기들 풍경 속에서 헤엄쳤대요. 진 뭉그러진 입술과 타담한 향기가 절벽을 키운다. 타담한 입술과 타담한 향기가, 동백 향기가 절벽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은유적으로 좀 너무 포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좀 관념적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 어떤 해일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절벽의 힘으로 몸의 붉은 기운을 밀어넣는 것들이 있다. 여기서 보면요. 세상은 그 어떤 해일, 세상은 어떤 것도 더럽혀지지,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데 동백은요. 동백꽃입니다. 지금 세상의 해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모든 어떤 걸로도 동백꽃을 여러분 더럽힐 수가 없고요. 또 절벽의 힘으로 몸의 붉은 기운을 밀어넣는데요. 절벽의 힘으로 몸의 붉은 기운을 넣으니까 붉게 되는 겁니다. 제 배설물을 꽃잎으로 바꿔놓은 붉은 여우. 배설물. 그러니까 여우의 배설물, 여우의 똥이요. 동백꽃이에요. 어찌 보면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늘에 들듯 제 영혼을 동백으로 씻고 있다. 저건 그냥 막막한 나무일 뿐인데 봄밤이 들어가는 문이다. 꽃이 봄밤. 이제 동백이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 겨울에서 초봄까지 피잖아요. 봄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 동백꽃이. 들어가면 숨이 붉어지는 방이다. 이제 근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잘 써진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관념이 있어서 조금 읽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시를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이걸 해두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많은 게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본인이 그만큼 시의 그 시력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는요, 그 이미지로 읽어야 시가 좀 괜찮아져요. 이걸 다 해석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항상 어렵거든요. 향이람과 동백, 여우를 등장시켜서 한 편의 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붉어지는 방, 이게 뭐였냐? 동백이었어요. 그 동백은 또 뭐냐? 여우 똥입니다. 네. 여우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괜찮은 시 같습니다. 이번은 이제 시로 보는 천년 담양인데요. 명가은에서 띄운 편지를 우리 그 김혜숙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명가은에서 띄운 편지 조선이 발길마저 고적한 찻집에서 국화다발로 서 있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만삭 같은 그리움이 차양으로 퍼지던 날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멀어진 마음은 갈비에 쫓고 말없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강으로 갔어 갈 데가 되지 못하고 산으로 갔어 억새가 되지 못하고 바다로 갔어 수평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꽃이 지는 날에는 차마 올 수 없었습니다. 내 청춘의 낭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봉인한 이 편지는 언젠가 바람꽃으로 피어나고 또다시 가을이 오면 우수수 낙엽으로 날리겠지요. 내 마음의 쓸쓸한 숲속으로 명가은의 가을이 깊어지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텅 빈 의자처럼 당신은 남아있겠지요. 네, 명가은에서 띄운 편지입니다. 제가 2년 전
늦가을에 가서 이제 서리가 왔더라고요. 명가을 갔는데 명가을은 그 가사문 하면 반석길에 있어요. 근데 그 딱 들어가면요 입구부터 너무 멋있습니다. 잔디가 이제 깔려 있고 정원에 그 단아해요. 이 풍경들이 아주 멋있어요. 그 전통 찻집이니까 혹시 그 담양에 오시면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담양 그 소세원에서도 차로 한 2, 3분? 뭐 길어야 5분 정도 되니까요. 가서 차도 마시고 그 풍경 느껴보시면 이 시하고 그거 똑같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스타일이, 이게 시 쓰는 스타일이, 원래 이런 스타일을 제가 안 써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사랑에 관련돼서 한번 제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끄집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 시를 읽고서는 아이고 저한테도 딱 맞는 시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시는 시인을 배운 일이 있습니다. 명가은에서 띄운 편지입니다. 발길마저 고적한 찻집에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국화 다발로 서 있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국화에 하얀 서리가 그렇게 내려 있는데 그때가 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오전. 근데도 서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삭 같은 그리움이 차양으로 퍼지던 날. 만삭, 아이를 날달이죠, 만삭이라는 것은. 이게 그리움이 아주 팽창해 있는 거죠.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멀어진 마음은 가을비에 젖고 말없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강으로 가서 갈대가 되지 못하고 또 산으로 가서는 억새가 되지 못하고 바다로 가서 수평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꽃이 지는 날에는 차마 울 수 없었습니다. 내 청춘의 낭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마음속 깊이 봉인한 이 편지는, 마음에서 이제 읽는 편지는 언젠가 바람꽃으로 피어나고 또다시 가을이 오면 우수수 낙엽으로 날리겠지요. 넘기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내 마음은 쓸쓸한 숲속으로 명가은 가을이 깊어지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텅 빈 의자처럼 당신은 남아있겠지요. 이랬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요거는 이제 그 송수문학상 작품집에서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